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장수생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셨네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알찬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년기 준비,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이나 적금부터 떠올리시죠? 물론 경제적 안정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에게 외면받거나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나이 든 어른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안타깝게도 점점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분들이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법칙 첫 번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 나이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50대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들이 잘 되어도 정작 본인이 아프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붙잡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 상태 말이죠. 이런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대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매일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2-3번 근력운동,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기가 쌓여야 70-80세가 되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치료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외모는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첫인상은 외모에서 결정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 관리는 성형수술이나 비싼 화장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함과 단정함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정기적으로 자르고, 옷은 몸에 맞게 입고,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신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 나이 들어서 꾸밀 게 뭐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깔끔한 외모는 자신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로도 이어져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하루가 더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또한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워해요. 의식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세 번째, 말보다 경청이 힘이 세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도 많고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고민거리도 다르죠. 그런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훈계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고요.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조언을 구해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잘했다, 고생했다, 기특하다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품도 높여줍니다. 네 번째, 독립성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습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 시대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부족해요. 통계를 보면 노부모 부양을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기본이고 일상생활도 최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간단한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은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디지털 활용법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절약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끔은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는 여유를 보이세요. 다섯째, 마음의 여유가 진짜 부자다. 젊을 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때가 바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음의 여유란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늦게 와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어린 게 그럴 수 있어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해요. 화가 날 때마다 이 정도 일로 내 마음을 상할 필요가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한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섯째, 평생학습으로 젊음을 유지하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AI 같은 기술들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가족들과 메시지 주고받기, 유튜브에서 건강정보나 요리법 찾아보기, 인터넷으로 날씨나 뉴스 확인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또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원예, 서예 등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을 열고 있으니까 활용해보시고요.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배울 게 많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줘요. 일곱째, 고집불통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 중 하나가 고집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거죠. 물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옛날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부부들의 육아 방식을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육아에 대한 연구도 발전했고 사회 환경도 변했습니다.
예전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거야. 한번 들어보자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다는 보장은 없어요.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욕은 내려놓으세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오히려 품격을 잃게 됩니다. 여덟째, 안전제일, 서두름은 금물.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이 가장 큰 적이에요. 빨리 가야 해 늦겠다는 생각에 서두르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걸을 때는 천천히, 말할 때도 천천히 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세요. 운전을 하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장거리 운전도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운전이 힘들다고 느끼면 과감히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 안에서도 안전에 신경 쓰세요. 문지방이나 카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의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째, 나누는 기쁨을 알아라. 나이가 들수록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대접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주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경험, 지혜 같은 것들도 나눌 수 있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정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 말이에요. 봉사활동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예요. 우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요.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집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거나 외로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도 모두 나눔의 한 형태예요. 열째, 감사와 미소로 마음을 밝혀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밝은 표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만이 많아지기 쉬워요. 몸은 아프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불평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불평불만은 독과 같습니다. 본인도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멀어져요. 대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상점 직원이나 버스 기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미소를 잃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 짓는 어르신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하게 되고 분위기가 밝아져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생 설계. 지금까지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10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은퇴 이후의 삶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60세에 은퇴한다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그냥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서 보내면 금세 무료해지고 우울해져요. 대신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못다한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공부를 해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해, 이제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바빠서 못했던 건강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예요.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가족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식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배우자와는 제2의 신혼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 이 모든 내용들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볼 수는 있어요. 먼저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건강관리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물을 조금 더 마시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새로운 요리법이든 뭐든 좋으니까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법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건강관리, 외모관리, 경청하는 자세, 독립성 유지, 마음의 여유, 평생학습, 유연한 사고, 안전한 생활, 나눔의 실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